인생 최초로 권고사직을 맡게 되고 강점을 알고 나서 진짜 천지가 개벽하게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강점이라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에 대한 패턴을 좀 파악하게 되면서 일에서도 그렇고 삶에서도 그렇고 나답게 사는 방식을 좀 정교하게 다듬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나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조력자 연두코치입니다. 현재 4년차 갤럽 강점 코치로 지금까지 1200회 이상 코칭 세션을 진행했고 기업 기관, 그룹 대상 워크숍을 30회 이상 진행했습니다. 저는 특히 회복과 연결의 관점을 제 강점 철학의 2가지 키워드로 두고 조직에는 맞춤형 워크숍, 팀에는 다육이 팀 코칭을 설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성과만 올리는 교육이 아니라 각자의 강점이 존중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솔직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갤럽이 수십 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만든 온라인 재능 진단 도구로 177개 문항에 답하면서 내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생각, 감정, 행동의 패턴을 측정합니다. 이 결과를 34개의 재능 테마로 정리하고 이 34개는 다시 실행력, 영향력, 대인관계 구축, 전략적 사고 4가지 도메인으로 묶이게 됩니다. 각 테마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생각, 감정, 행동의 패턴 중에 성과를 나타낸 재능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갤럽 강점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넘어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어디에서 에너지가 생기고 소진되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MBTI 같은 경우에는 16개의 상자에 사람을 좀 넣어놓는 분류형이라고 본다면 갤럽 강점 같은 경우에는 34개의 테마를 개인별로 1위부터 34위까지 줄 세우는 순위형 방식으로 상자가 따로 없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수로만 놓고 봐도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MBTI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성격의 선호 경향을 좀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갤럽 강점 같은 경우에는 나는 무엇을 할 때 에너지가 샘솟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MBTI는 좀 가볍게 내가 어떤 유형인지 알아보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싶을 때 드리면 좋을 도구이고요. 갤럽 강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진짜 잘하고 행복하게 몰입할 수 있는 일이 뭐지 찾을 때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MBTI에서 다루는 정보를 갤럽 강점이 좀 더 상세하게 풀어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갤럽 강점을 좀 더 합집합적인 느낌으로 느낍니다. 제 커리어의 여정을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5년간 교육기관과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콘텐츠 마케터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인생 최초로 권고사직을 맡게 되고 절 좀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독서 모임과 여성 커뮤니티에 가입을 했습니다.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콘텐츠 마케팅 얘기를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프리랜서로 블로그 중심의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고 동시에 독서 모임이나 글쓰기 모임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운영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저는 멤버들의 강점을 좀 발견하고 그걸 좀 얘기해 주는데 멤버들이 스스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객관적이면서도 그들에게 좀 와닿을 수 있는 언어가 뭐가 있을까 떠올리던 중에 제가 예전에 검사했었던 갤럽 강점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가입했다고 했었던 그 여성 커뮤니티의 첫 세션이 강점 워크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도구를 가져오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다가 도구뿐만이 아니고 내가 코치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굉장히 이타적인 이유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저에게는 반전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 자신을 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스스로를 좀 가다듬어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갤럽 강점 코치가 되는 것은 큰 비용을 한 번만 내기만 하면 자격이 주어지긴 하는데 거기서 이제 디테일을 더해 간다면 34개의 테마와 4가지 도메인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먼저였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 보고서를 뜯어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스터디를 하기도 하고 제가 워크숍을 하면서 그 임상으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배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가고 부딪혀보고 깨지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범위도 자연스럽게 개인, 연인, 가족, 팀, 조직으로 확대되는 다양한 관계망에서 그 해상도를 높이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해서 즐거워서 책이나 드라마, 영화들을 보면서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혔던 것 같고요. 지금도 일상에서 더 관찰하고 실험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실험을 한다고 하면 정말 다양한 게 있는데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안 하던 짓을 해라 이 말을 하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나한테 새로운 회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히려 나에게 이게 더 맞을 수 있겠다는 경험을 한다거나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항상 내가 이렇게만 살 필요는 없겠다라는 깨달음을 얻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책이나 어떤 콘텐츠에서 힌트를 얻었다면 그걸 기반으로 저를 좀 관찰을 해요. 어떤 감정에 부딪히면 무조건 이 행동을 하는구나를 알게 되면 그 행동을 하지 않고 그 감정을 관찰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 감정이 줄어드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행동을 잘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깨달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저는 보통 이렇게 행동해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반대로 행동하는 것들을 해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었는지를 아는 것도 첫 번째. 그렇다면 싫다고 했던 것들은 정말 싫은 건지를 경험해보는 그런 것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식으로 쉽게 예를 들어보면 지금 앞에 계신 PD님인데요. 생크림 케이크를 좋아하는데 요거트가 들어가 있는 케이크에는 세국 정책이었던 PD님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붐하는 복숭아 요거트 케이크 있어가지고 마음을 굉장히 굳게 닫고 있다가 갑자기 호기심이 들어서 먹어보신 거예요. 짐짓 거부했던 그 맛이 아니고 너무 맛있었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한 길만 고집해야 된다는 걸 꺾었을 때 더 넓게 많은 걸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케이크를 좋아해 라고 더 명확해지는 게 제가 바라는 바이지, 생크림 케이크를 좋아하니까 생크림 케이크만 먹어야 돼,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삶을 더 풍족하게 하는가, 이런 거에 저는 좀 근원적인 의문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PD님에게 새로운 케이크를 먹어보세요 라고 한 건 아니지만 제가 했었던 것들이 항상 그런 질문과 행동과 양식이었기 때문에 마음의 빗장을 내려놓는 데 되게 기여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한국의 주입식 교육이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평균점을 잘 내야 되는 구조다 보니까 빠진 과목이 있으면 그걸 채우려고 하는 배겨있는 습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학창시절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그 못하는 과목을 붙잡고 하루 종일 씨름한다고 해서 성적이 되게 월등하게 잘 나온다거나 마음이 편했던 기억은 없잖아요. 보통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자존감이 좀 떨어지고 나는 왜 이것도 못할까? 라는 수치심이 되게 커졌을 거란 말이죠. 갤럽에서도 이런 이유를 들어서 약점을 고치는 대상이 아니라 관리하는 대상이라고 말을 해요. 약점을 등한시하라는 뜻은 전혀 아니지만 그게 우선순위도 아니고 삶에서 비중이 아주 커야 할 필요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다면 약점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약점 보완은 강점 기반으로 접근할 때만 건강하다. 강점이라는 게 에너지가 저절로 흐르는 방향이거든요. 그 방향에 나를 맡기면 부족한 부분도 훨씬 자연스럽게 보완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분석 테마가 약한 사람이 분석력을 억지로 키워내려고 하더라도 그게 참 힘들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의 상위 테마에 수집 테마나 전략 테마가 강하다면 자료를 모으고 빠르게 전체 흐름을 읽는 방식으로 분석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지속 가능하고 힘이 덜 들고 자기다움이 유지되는 거죠.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나를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큰 해방감을 얻는 것, 이게 바로 강점 기반 약점 관리 전략입니다. 그리고 약점이라는 게 평생의 숙제가 아니라 관리하면 되는 요소로 쉽게 탈바꿈되는 것.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약점은 무시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전력으로 고쳐야 하는 것도 아니다. 약점은 관리하고 강점은 발휘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사람이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심화 과정으로 가면 사실 결국 약점이라는 게 강점의 그림자로 더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진짜 숨어있던 빌런, 강점을 더 강하게 쓰다 보니 그 그림자를 만나는 게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관리하는 게 진짜 과제가 됩니다. 진짜 천지가 개벽하게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감정을 대할 때 제가 외면하는 대신에 허락하게 됐고, 판단하기보다는 관찰이 가능해졌고요. 스스로에게도 더 부드러워진 게 느껴져요. 타인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말하는 연습을 시작하게 됐고, 삶이 훨씬 편안하고 투명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려보면 정서적인 안정감이랑 자기 존중감이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저는 강점을 알고 나서 나는 생각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좀 진짜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몰랐을 땐 어땠는지 생각해보면 망망대해에 있는 것 같고 불안하고 저를 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말이 더 맞는 것만 같고 되게 괴로웠단 말이죠. 진단 보고서 속의 결과를 천천히 뜯어보면서 저를 더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검사했을 때 결과가 1위 행동, 2위 긍정, 3위 개별화, 4위 수집, 5위 배움이었는데요. 처음 이 상위 테마를 알게 됐을 때 이걸로 충분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도하기도 하고 자신감이 생겼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의미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내가 세상을 살아온 방식이 이렇게 되었었지, 참 애써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민의 감정이 좀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래서 감정을 말하는 걸 정말 어려워했구나, 관계에서 되게 불신이 크고 수치심도 컸구나, 그리고 생각을 내가 과하게 했었던 이유가 있네, 혼자 있을 때 편했던 이유를 알겠다, 이 모든 것들이 강점이라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에 대한 패턴을 좀 파악하게 되면서 점점 더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에서도 그렇고 삶에서도 그렇고 나답게 사는 방식을 좀 정교하게 다듬어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채로 제가 좀 지나친 마음을 쓰면서 마음의 번아웃이 오는 경우도 많았고요. 속마음을 숨기고 되게 멀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보이기 위한 나를 만드는 것을 되게 중시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강점을 알고 나서는 아, 나는 솔직하고 명료하고 투명한 걸 좋아하는 녀석이구나 알게 되었고, 그 기준으로 사람을 만나니까 관계가 훨씬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이해하니까 타인을 이해하는 방식도 더 너그러워지고 달라졌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의미 있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고 의미 있는 문장을 만들고 의미 있는 변화를 돕고 싶다라는 그런 문장들이 좀 정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위 테마를 과사용해가지고 무너진 분이 상위 테마로서 좀 회복해낸 순간이 떠오릅니다. 하위 테마로 살려고 애쓰면 사람이 고갈되고 무너진다 라고 말하는데요. 내담자 중에 한 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위 테마가 아니라 책임, 심사숙고, 세계 같은 무거운 테마의 방식으로 모든 걸 혼자 짊어지고 자신을 계속 탓하느라 삶이 잘 굴러가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저를 찾아오셨고, 그분의 상위 테마인 적응, 커뮤니케이션, 개발, 포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질문도 드리고 행동을 권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좀 살고 나니까 코치님, 제가 원래 이렇게 밝은 사람이었나요? 이제야 좀 숨을 쉬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주었었는데, 그때 굉장히 만족감이 크고 드디어 맞춰질 조각이 맞춰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업 워크숍에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장면을 볼 때 되게 기분이 좋은데요. 상대의 테마 속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가면서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말했구나, 행동했구나 하고 깨닫고 서로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는 모습을 봐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답변을 들으면서 본인이 오해가 있었다고 사과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지내다 보면은 다시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럴 때 좀 더 용기를 내서 화해에 이르는 모습도 보곤 합니다. 이렇게 업무와 관계가 다시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하는 장면을 보면 저는 좀 깊은 울림을 느끼는 편이고요. 단순한 워크숍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과 연결이 일어나는 장면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발적이기보다는 좀 선순환이 지속되는 모습을 봤을 때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째 경우는 코칭 후에 내담자가 저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저는 정말 뭔가 뭉클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자존감이 낮아서 무너져 있었던 분들, 스스로를 좀 문제덩어리라고 믿었었던 분, 그리고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았었던 분, 자기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해서 괴로웠었던 분, 이런 분들이 강점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과 화해에 이르는 모습을 볼 때 아, 내가 이 맛에 이 일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자신있게 그렇다고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인생의 지도를 처음으로 얻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학 등록금, 대외활동, 자격증, 스터디 이런 부분에 돈을 쓰면서도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언어에는 투자를 아끼는 것 같아요. 갤럽 강점 검사는 당장의 기술이 아니라 평생의 선택 기준을 바꿔주는 언어라고 감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준이 생긴다면 일, 관계, 삶, 커리어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번 알고 나면 평생 쓰게 되거든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항상 하는 말이 사주 보러 가고 타로 보러 가잖아요. 그런 결과들은 저는 약간 일회성 정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갤럽 강점에서 34개의 테마를 여는 비용은 그거보다 사실 덜 들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따져봤을 때도 갤럽 강점 검사를 추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내가 왜 힘든지 모르겠는 분들, 일은 잘하고 있는데 소모가 큰 분들, 그리고 관계적으로 좀 반복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앞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도 도움을 많이 얻어가시고요. 나다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힘을 많이 얻어가세요. 진짜 나를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검사했을 때를 돌아보면 제가 스스로 읽으면서 만족감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그것만으로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워크숍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났을 때 듣는 얘기를 떠올려 보면 보고서 속의 말이 와닿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이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보고서가 되게 정적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하나하나 곱씹기를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코치와 함께 하면 이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음미할 수 있게 되고 테마에 대한 부분도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만을 기반으로 좀 생각하게 되는데, 그걸 좀 더 넓혀줄 수 있는 질문도 하고 하다 보면은 좀 더 다채롭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의점을 얘기 드리면 코치를 잘 만나야 된다. 이 언어에 좀 익숙하고 많이 다뤄보신 분들의 얘기가 아무래도 좀 더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그 부분까지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후기를 찾아본다거나 그분들이 하는 SNS 활동을 통해서 결들이 느껴지거든요. 상담받으러 갈 때도 이론적으로 접근하시는 상담 선생님이 편하신 분이 있고 감정적인 위로와 편안함을 주시는 상담 선생님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고 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테마와 비슷해서 끌릴 수도 있고 달라서 끌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기준을 두시고 이 사람에게 내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분에게 찾아가 보시길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실험하는 코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관찰하고 일상에서 실험할 수 있는 질문이나 행동들을 많이 제시하는 편이거든요. 저와 함께 하신다면 일상을 굉장히 심심하지 않게 여러 감정도 오가고 여러 경험을 쌓아가시면서 스스로를 알게 되고 되게 해방감을 얻게 되고 때로는 너무 힘들겠지만 기분 좋은 그런 시간들을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내 인생을 느껴보고 경험하고 싶다면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점 코치는 테마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저 역시도 전자의 함정에 많이 빠졌었던 사람이라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강점을 먼저 깊이 이해하고 자기 강점을 먼저 진하게 살아본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 내 몸과 마음을 통해서 테마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해방감과 진짜 진심이 묻어나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의 테마를 삶의 맥락에 연결할 줄 알아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단순히 기능이 아니라 그 성장의 리듬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단편적으로 삶이 흘러가지 않잖아요. 내담자를 만날 때도 좋을 때와 나쁠 때가 함께 있거든요. 그럴 때 함께 지내면서 이해하고 돕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의 삶을 같이 걷는 직업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나다운 발견을 돕고 싶다면 이 일은 정말 큰 기쁨을 줄 거예요. 끝없이 궁금해하는 태도를 잃지 않으셨으면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